준비됐어? 네. 바로 시작하면 돼?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파트, 입시 전형 중에, 큰 전형 중에 수시, 정시 나누면 정시 전형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드릴게요. 정시 전형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능 플러스 실기죠. 내신이 상위권 학교들 같은 경우에 내신 학생부가 10%, 20%, 30% 이렇게 반영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시에서 1등급 학생부 교과, 2등급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3등급부터는 학생부 다단계 전형에서 웬만큼 처리가 다 돼요. 그러면 좋은 학생부를 1, 2, 3등급 들고 정시 들어오면 지원 전략 잘못 짠 거예요.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퍼센테이지는 많이 격차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퍼센테이지가 있는 상위권 학교라 하더라도 학생부로 합격의 당락이 갈리고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대부분 수능 점수와 실기 점수의 압도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수능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미술학원이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양성이 모토기 때문에 학과 쪽에도 정말 긴밀한, 저를 알고 이미 저희 학원 다니는 학부모님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학과 쪽으로 저희가 관심이 지대해요. 예전에 제가 학과 학원을, 오투랑 미술학원이랑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기도 했었고, 지금도 지분이 몇몇 그 학과 학원들에 들어가 있고, 그런 이제 학과 학원 선생님들하고 교류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한다 그러면 마감된 단과도 문 열어드릴 수 있고 혹은 소수로 묶어서 그룹으로도 수업도 시키고 저희가 성적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퍼센티지가 배치된 거에 비해서 중위권 밑으로는 퍼센티지 자체가 실기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비중이 높고 실기가 굉장히 적게 돼 있어도 당락은 결국 실기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요. 이건 20년 경험상 얘기 드리는 거니까 믿으셔도 좋아요. 그러면 성적이 먼저냐 실기가 먼저냐, 이거는 당연히 실기가 먼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평균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 나도 그 정도는 돼야 그 학교를 칠 수 있으니 성적 조건을 갖추는 게 먼저라고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둘 중에 태기를 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실기 밸런스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이 성적이 먼저라고만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배수를 가르는 학교는 성적이 먼저예요. 근데 의외로 성적 때문에 재수하는 경우보다 실기가 안 돼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 성적이 안 돼서 내가 그 학교를 못 쳐봤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그 성적이 됐는데 실기가 안 돼서 못 붙었다 이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중요한데 어쨌든 수능 실기 위주로 정시는 정착이 돼 있고요. 학생부 비중 축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미미하고요. 수능 환산 방법에 따른 지원 전략 필요 이렇게 써드렸는데 성적표가 나오면 표준 점수 100분이 원점수는 표시가 되지 않죠.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경우에 되게 뭉뚱그려서 그냥 정말 강남에 있고 저희랑 경쟁하는 학원들인데 상담을 거기서 받고 여기서 왔는데 어디를 지원을 했었느냐 재수생들 혹은 고3들 거기서 어떻게 이제 그 학교들을 노선을 정해줬느냐 들어보면 좀 얼토당토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알기가 힘든 부분인데 학과 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 표준 점수로 해서 훨씬 더 유리하게 자기가 칠 수 있는 것보다 평가받은 것보다 더 높은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100분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중을 어떻게 두냐에 따라서 국민대 33.3%,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너그러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과 두 개밖에 안 보는 고려대에서 국어하고 사탐만 갖고 비교해서 보는 거를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환산 방법을 그 학교마다 이제 다 계산법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도 전문가들이랑 같이 상담을 해서 지원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다음 기초 디자인 위주, 그 다음에 기초 소양, 기초 조형이 이제 실기가 거의 확산이 돼 있고 사고의 전환 발상과 표현은 조금 더 이제 침체되고 있다는 사장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반영 비율인데 이제 성적에 대한 거겠죠. 표준 점수와 백분위와 등급의 상관관계를 따져볼게요. 표준 점수는 원점수의 분포를 하다 보면 저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생각해보면
수험생이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틀리는 거를 나 혼자 맞췄어. 그럼 점수 가산점을 주는 거야. 근데 대부분 맞추는 건데 나 혼자 틀렸어. 그럼 조금 점수를 깎아요. 그게 표준 점수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 원점수보다 훨씬 높게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수치가 막 시그마까지 써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표준 점수 밝힌 걸로 보면 표준 점수는 편차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서 우리가 점수 지표를 대부분 100분위를 쓰고 있는데, 표준 점수로 우리는 지표를 삼겠다 하면 실기 비중을 쓰여 있는 뭐 성적 40에 실기 60 이렇게 써 있더라도 오히려 실기 쪽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지표가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급은 이제 부모님들이 맹신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자기 방어로 쓰는 게 등급인데, 등급은 1등급은 4%예요. 상위 4%. 그 다음에 2등급은 상위 11%까지죠. 3등급은 교육부 지정으로 상위 23%, 77점까지를 주거든요. 근데 이 누적 비율이라는 거는 1등급, 2등급은 어차피 4%면 다 높은 거예요. 11% 안에 들어있으면 되게 높아요. 근데 3등급, 4등급, 5등급 이 몸통 구조가 인구 분포랑 되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볼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기도 힘든데 사실 못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3, 4, 5, 6에 다 모여 있어요. 굉장히 많은 편차들이. 그러면 3등급은 저는 77에서 끊기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점자가 이미 많이 속출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77이 아니라 76, 5, 74까지도 내려가요. 근데 이렇게 되면 3등급 같은 경우는 1등급은 4% 상관에서 나눴고 2등급은 그 2배인 이제 뭐 어느 정도. 근데 상위 11% 안에서 4%를 빼고 나면 7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 비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3등급은 88부터 77까지면 엄청 전체를 11로 보내. 1, 2등급 합친 만큼의 비율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등급부터는 초, 중, 말 이렇게 나눠야 돼요. 2등급까지는 뭐 말이냐 뭐냐 이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3등급, 4등급, 5등급부터는 이제 자기 하나의 등급을 가지고 볼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상중하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급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에 보면 학생들이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얘기할 때 되게 편하죠. 몇 점 나왔어? 나 그냥 한 3등급 했어. 그럼 88이라는 거예요. 77이라는 거예요. 세 과목, 국어, 영어, 탐구 합산하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4등급 정도 나왔어. 그럼 우리 애 그냥 한 중간 정도 하는구나. 아니죠. 76과 60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등급에 속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어떤 이 상중하를 따져서 제일 정확한 거는 100분위 점수가 제일 정확해요. 거의 모든 학교들에서 100분위를 지표로 삼고 있죠. 상위 1%, 상위 4%, 1등급은 이제 100점 만점이면 100분위 100점. 그 다음에 1등급에서 꼴찌면 96점이 정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2등급은 95에서 89까지. 3등급은 88에서 77까지. 이렇게 점수가 주어지는 게 내가 몇 %에 있느냐가 제일 정확한 게 100분위가 되겠죠. 그래서 지표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성적표는 읽게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같은, 영어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배점표가 달라요. 학교마다 다 틀린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1등급 100점과 3등급 꼴찌는 77이잖아요. 그러면 엄청 23점이라는 차이가 나는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민대 기준으로 1등급은 100점 줍니다. 2등급은 98점 줘요. 그럼 100분이 98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3등급은 95를 줘요. 이런 학교는 사실 고르게 잘 맞은 친구, 영어 잘한 친구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그래서 밑에 학교들 쭈르륵 보시면 거의 다 1등급은 100을 주고 2등급은 99, 97, 98, 95 그러니까 배점 차이가 별로 없어요. 국어와 탐구에 비해서 배점 차이가 현저히 좁게 돼 있습니다. 잘 맞은 친구들한테.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100점부터 91점까지 똑같은 점수를 받겠죠. 90점까지. 89랑 80이랑 똑같아요. 89 맞은 친구 억울해야 돼요. 근데 말 그대로 3등급까지는 지금 보시면 표에 편차가 별로 안 나와 있거든요. 국민대 기준으로 95, 한양대 기준으로는 3등급 맞아도 99, 서울여대는 94, 이런 식으로 주고 있어요. 굉장히 높죠. 차이가 별로 안 나죠. 4등급부터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3등급을 생각해 보시면 70점 맞은 애하고
79점 맞은 애하고 똑같이 95점을 받은 거예요. 100점 만점 맞은 애하고 원래 뭐 70점 맞은 애하고는 1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서는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가 있는 학교를 치게 되면 훨씬 더 너그러운 점수 기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수능 반영 비율로 학교 분포를 보시면 표를 만들어 드린 것 같이 사실은 수능 점수를 좀 낮게 보는 퍼센테지가 40% 미만 보는 데들이 훨씬 더 많죠. 상위권 같은 경우에 국민대, 과기대, 이대, 숙대 뭐 상위권들은 이제 수능을 조금 많이 보는 편이고요. 60%, 70%, 80% 보는 데들이 저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상위권들은 저희가 과기대 선에서 좀 많이 자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과기대가 정시 때도 수시 때도 다 배수 제도가 있어요. 수시 때는 10배수, 정시 때는 4배수. 그러면 과기대 점수가 잘리는 게 보통 3등급 딱 중반, 85%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이제 실기를 많이 보는 학교, 성적을 많이 보는 학교, 요게 기준이 좀 갈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상위권과 중위권을 가르는 기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 전형 뭐 시험 이제 수능 대비 실기가 몇 %인지 이제 표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표는 네, 지금 뭐 되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겨울에 정시 시험 수능 시험 치고 나서 자기가 목표를 정하고 할 때 많이 이제 참고를 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수능 과목별 반영 방법도 다 틀리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이제 뒤에 가서 정시 원서 접수할 때 좀 많이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대략적인 목표는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정하시고 표로 판단하시는 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정시 때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 다군에 대한 표를 일단은 반영을 해드리고 이런 표는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 다 올려드리니까 네, 거기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실기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그 비율대로 본 분포도상으로 지금 실기 비중 높은 곳들, 그럼 이거 아까 그 표를 거꾸로 돌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위권은 실기 비중이 낮고 중위권부터는 실기 비중이 훨씬 더 올라가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실기 비중이 낮다고 해도 상위권들 같은 경우에도 당락은 결국 실기에 의해서 가려지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일단 서울대를 살펴보면요. 정시 위주로 변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1차를 이제 그 수시 때는 실기로 먼저 뽑았었는데 정시로 들어오면서는 이제 수능으로 먼저 선발을 하게 돼 있어요. 디자인과 명수와 공예과 명수 저렇게 돼 있고 영어랑 수학은 다 필수로 시험을 쳐야 되지만 감점 제도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실기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뭐 공예과와 디자인과가 조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 첨예하게 달라요. 공예과는 조금 더 소묘를 기준으로 하는 소묘나 건필 재료를 기준으로 하는 시험을 굉장히 길게 봐왔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어떤 표현력이냐 이런 거보다는 굉장한 성실도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자애들 중에 이제 저희 합격 선배들 학교 가서 교수님들 성향을 얘기를 해주시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말을 잘 듣고 성실한 학생들 위주로 그거를 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조건을 충실히 지키고 그 조건들을 빠짐없이 잘 지킨 채로 완성을 잘하면 오히려 그런 조건을 조금 흘리고 다 갖춰진 이런 친구들보다 표현이나 이런 게 더 좋은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점수를 높게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디자인과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실기의 완성도나 그런 성실도보다는 굉장한 아이디어, 창의력과 어떤 그런 그 문제를 풀어내는 센스 이런 거 위주로 굉장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완성도나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자기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디자이너들한테 필요한 소양들을 그거를 대학을 들어오기 전에 먼저 물어보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책 표지 그리기 하고 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조형물 네, 그런 걸 문제가 나왔었고 공예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글 네, 그 자음으로 그렇게 구성된 걸로 속이 비어 있는 투명한 재질로 해서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었고 저희 학원의 이제 1차 합격생 그림은 이렇게
참고를 하시라고 보여드립니다. 국민대 같은 경우는 이제 발상가 표현이라는 실기를 2001년에 만들어서 거의 2000년도부터 서울대, 홍대, 그 다음 국민대라는 인식에서 2001년도부터 국민대 쪽에 저 발상가 표현 실기로 디자인 실기가 다 통합이 됐었어요. 그게 한 10몇 년을 가거든요. 굉장히 길게 가는 장수하는 실기를 신설을 해서 입시의 어떤 주요 주자로 올라왔었죠. 그리고 홍대가 실기가 없어지면서 더더욱 이제 2인자 자리를 많이 굳혔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외워진 채로 시험을 치게 되고 또 서울대나 다른 학교들 실기 변화에 이제 발맞추지 못하고 있으니 기초 디자인을 한다고 건대를 준비하는, 서울대를 친다고 서울대 기초 소양을 준비하는, 그럼 국민대는 조금 이제 둘 사이에서 애매해지기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기초 조형이라는 과목으로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 성적으로 3배수, 그 다음에 공획과는 5배수로 선발을 해놓고 수채화 위주로 진행되던 그 전에 수채화나 포스터 컬러 위주로 진행되던 거에서 학교에서 지급되는 재료로 바뀌어요. 그럼 학교에서 지급하는 재료가 수채화나 이런 걸 준비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그렇게 안 갑니다. 그래서 건필 재료, 연필을 기반으로 색연필, 그 다음에 그것도 굉장히 어렸을 때 사용하던 크레용과 크레올라, 그 다음에 크레파스, 그리고 뭐 콘테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색연필도 돌돌이 색연필 이런 걸 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학교에서 지급하기 쉬운 그런 것들로 하다 보니 이제 건필 재료 위주의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 어떻게 보면 공예과 것과 굉장히 맥락을 비슷하게 가고요. 그 다음에 이대에서 어찌 보면 사물들만 가지고 이제 구성을 해서 연필로만 그리던 거에서 재료를 조금 더 다변화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대, 서울대, 이대, 고대가 조금 묶여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도 합격생 제언작은 받지를 못해서 2개 제언작을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도 그림을 저희가 올리지를 않아놨는데 재작년까지는 소재를 관찰해서 공간에 배치하고 연필로 표현하는, 그냥 어찌 보면 소묘로 공간 표현하는 기초 디자인을 그냥 소묘로 하면 돼, 약간 요런 식이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수용성 재료를 지급을 하고 수성 펜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실기의 주제 자체도 굉장히 주제에 의한 표현인데 아이디어 쪽을 물어보는, 오히려 서울대 기초소양하고 굉장히 닮아있는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서울대, 국민대, 이대가 굉장히 실기가 묶여갈 수 있는 그런 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크게 실기의 어떤 그 과목의 변화 없이 이걸 유지해가고 있는데요. 고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당시의 트렌드 입시를 따라가요. 지금 보시면 2000년도 중반 고대 유형하고 2017년도 고대 합격생 평소작, 작년 합격생 평소작은 제가 올리질 않았는데 저렇게 큰 비교를 해보시면 예전에는 2000년도 중반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대의 발상가 표현이 상상화나 좀 아이디어 일러스트 같은 위주의 상황 표현 같은 위주의 실기가 되게 주였었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이 연필로 그냥 그걸 그렸어요. 근데 지금 기초 디자인이 굉장히 득세를 하고 있죠. 기초 소양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0몇 년도 후반대의 합격생 그림들을 보시면 기초 디자인의 색깔을 띠고 있는 실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건대를 준비하다가 성적이 높게 나오면 건필 재료로 국민대 거나 이대 거를 흡수를 하고 그거랑 같이 이제 이쪽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예비반 때는 모든 과정을 기초 디자인까지도 다 섭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실기 트렌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대는 계속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실기의 주안점보다 다른 학생들이 어떤 실기를 준비해왔고 그 실기를 자기네가 제시하는 소재를 연필로 어떻게 풀어내느냐, 트렌드를 따라가는 입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대에 지금 실기를 넣어드렸는데 이게 성균관대 과기대 거가 두 개가 제목은 기초 디자인, 기초 소양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보는 예전의 발상가 표현, 사고의 전환식 실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 파트만 넣어놨는데 반틈은 소묘를 해야 되는 것도 과기대와 성균관대의 특징이거든요. 지금 다음 과기대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과기대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제가 나와요. 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소재가 나옵니다. 제시 소재가 어떤 단어로 주어집니다. 이미지로 뭘 보고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봤던 것들로 와인잔, 그 다음에 쥐, 그리고 뭐 햄버거 이런 것들 자기가 평소에 연습한 것들로 소묘칸을 채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묘가 나오지 않겠죠. 드로잉 능력이 꽤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진 글을 저는 쉽게 얘기를 해요. 그 글이 사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논문일 수도 있고 혹은 소설의 일부분 혹은 시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읽고 자기가 주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그 글의 내용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독후감이에요. 시를 읽고 감상을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설에서 제기하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법을 놓든지, 아니면 그거에서부터 파생되는 더 큰 문제를 가져오든지, 어쨌든 읽고 난 후의 액션이죠. 그러니 독후감을 자기가 짧게 주제를 정해서 글을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림으로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약간 일러스트나 포스터 형식의 어떤 입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옛날의 발상과 표현과 사고의 전환의 어떤 그것에 굉장히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기가 상위권 중에서 조금 예전 색깔을 띠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뜨거운 감자죠. 결국은 기초 디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아버지로 되어 있는 이제 건국대 실기를 바탕으로 해서 건국대 기초 디자인이라는 실기를 가지고 왔죠. 결국은 소재가 주어집니다. 건대 같은 경우는 직접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물로 줄 수도 있고, 그 소재를 공간상의 이제 조형 이론에 맞게 크기와 면 분할을 고려해서 평면적으로는 그렇게. 근데 그거를 입체 공간식으로 조금 더 레이어층에 구분을 해서 깊이 있는 그림을 배치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소재를 분석을 한 다양한 모양새들로 이제 적절한 배치를 하고 적절한 면 분할을 해서 이제 조형미를 전달하는 실기가 기초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건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기초 디자인을 내고 나서 구성이 좀 많이 읽혔어요. 학원가의 어떤 그 연구 내용이 엄청 방대하다 보니 패턴이 좀 생기게 되고, 특정 패턴을 쓰면 학교에 붙는다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극도로 싫어해요. 얘네들은 입시에 이 변화를 줬을 때는 이제 외워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좀 그 트렌드가 따라잡히다 보니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변화를 줄 거냐, 작년도가 그 변화를 주겠다고 공언한 이제 첫 해였었거든요. 근데 얘네가 수시나 정시, 수시는 거의 없었고 건대가 정시 위주로 선발을 했었는데, 정시 때 나오던 문제들의 실험본으로서 실기대회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었죠. 올해는 건대가 실기대회가 없게 됐는데, 발표가 됐는데, 건대 실기대회가 학생들한테 인기가 가장 많아요. 1부부터 6부까지 나눠서 얘네들은 과별로 칠 수 있을 만한 거, 혹은 과가 아니라 이제 디자인과적으로 칠 수 있을 만한 모의고사들을 실기대회 때 다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왔죠. 어떤 부분만 소묘를 해라, 어떤 부분은 빼고 그려라, 어떤 부분에는 컬러를 어떤 걸 써라, 여기 부분에는 뭐 좀 아이디어를 더 넣어라, 스티커를 붙여놓고 그려봐라. 이미 한 몇 년 동안 그 실기대회를 통해서 혹은 수시 정시를 통해서 엄청 많은 실험을 거쳐서 또 뭔가 변화를 준다 그랬더니 저희도 굉장히 큰 변화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 합격생 재연작이나 이런 거 보시면 크게 기초 디자인 틀에서는 벗어나진 않아요. 근데 문제들이 나오는 양식을 보면 국민대나 이대나 서울대의 어떤 그런 변화에 발맞춰 가려고 하는 색깔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교수님들도 실제로 그 강남지구 전체 연합회에서 건대 이제 입시 책임지시는 총괄 교수님이 나오셔서 한번 얘기를 하실 때, 서울대나 국민대식 실기 유형으로 변모하는 거를 부정하진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건대가 이제 중위권 한양대, 단대, 경희대, 뭐 숙명여대, 서울여대, 동덕여대 이런 데에 리더로서의 자리보다는 오히려 상위권 쪽으로 조금 변모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기초 디자인의 가장 시초인 학교고, 여기서 잡는 방향에 따라서 밑에 학교들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건대의 저희 학원 뭐 특선 수상작, 동상 수상, 실기대회 수상작들과 합격생 재연작들 표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